대표적으로 이제 비선형 소자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모니터나 CPU 어디에나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그런 거가 바로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의 말의 어원은 사실은 트랜스 플러스 레지스터거든요. 트랜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꾼다 그런 뜻이죠. 레지스터 그러니까 저항을, 전기 저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3단자 소재예요. 3단자 소재. BJT나 모스펫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입력에 대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서 밖에서 내가 전압을 가해줬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냐, 그걸 따질 때 셋 중에 뭐 하나를 고정시키고 뭐 하나를 변화, 두 개 고정시키고 하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조금 복잡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뜯어보면은 지금 녹화되고 있지. 네. 뜯어보면은 그리고 PN 2단자 소자가 여러 붙어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여? 네, 보여요.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그래? 뜯어보면은 이게 PN 접합 소자로 이게 결국 다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여기부터 하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먼저 오늘 모스펫이야. 실리콘 P타입 실리콘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여기를 이제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타입을 바꿔줘요. P타입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N타입으로 바꿔주는데, 더 N타입 보통은 N 플러스 이렇게 쓰거든. 더 헤비 도핑을 하면 N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류의 역사를 가까운 실리콘 옥사이드, 그 위에다가 메탈을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모스펫의 단면 구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약간 조감도처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이 우리가 말하는 L, 친할 랭스고요. 이쪽이 위스, 폭이 한국말로 위드스. 그렇지? 식에서 보면 WL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PN 플러스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뜯어보면 PN 플러스인데 P타입과 N타입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번 1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 동영상 한 2개치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자. 듣고 왔으니까 이제. 자, 그런데 여기에서 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전압을 가주면은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가주면 역방향. 순방향은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역방향은 이렇게 해서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방향은 플러스, 역방향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을 보면 거의 바닥에 끼어서 거의 안 보이는 전류가 흘러요. 오도의 차이가 여기는 수십 밀리암페어, 수 밀리암페어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시간 3승이지. 여기는요 시간에서 12승, 시간에서 13승 요런 오더예요. 오더. 자, 그런데 여기에서 PN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접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2V인데 여기가 5V면 순방향이고 2V인데 1V면 다 플러스 걸려 있어도 P가 N보다 낮으니까 역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할 때는 지금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기에 반도체만이 무슨 다른 거랑 딱 접합했을 때 생기는 공핍층이라는 게 생겨요. 공핍층. 다른 건 안 생겨요. 반도체에서만 생겨요. 여기가 뭐가 공핍이에요? 뭐가? 목적어가 캐리어, 전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론이나 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는요 그건 아니거든요. 없어. 이 영역에 비해서요? 아예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공핍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얘랑 얘 여기서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압 중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전압 중성.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서로 비슷하게 도핑을 했기 때문에 공피층의 두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P, N 플러스라면요 이쪽이 더 헤비 도핑이에요. 숫자로 예를 들면은 여기는 10에 15승으로 도핑을 한 거고 여기는 10에 뭐 18승, 17승으로 도핑을 한 거야. 얘가 얘보다 1000배 맞지? 10에 3배면 1000배지. 1000배 더 도핑이 많이 된 거예요. 1000배 더 캐리어가 많아. 종류 다르듯 캐리어의 숫자는 1000배가 더 많아. 자 그러면은 공피층이 폭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요 얇고 여기는요 두꺼워요. 근데 그 두께의 비가 1대 1000이 알았지? 이게 1대 1000이면은 도핑의 비가 여기 두께의 비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단위를 빼버리고 1이면요 여기 1000이에요. 알았지? 자 그럼 1000이나 1001이나 차이가 있어? 없지. 자, 그런데 이게 첫째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든 이게 순 방향이 되면요 여기 공피층이요 약간 줄어들어. 역방향이 되면 공피층이 약간 늘어나. 공피층의 폭이 늘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역방향이 되면 이게 늘어나요. 자 그런데 이거 할 때는 괜찮은데 이거 할 때 보시면 여기서 가운데 진한 거 있고 공피층을 이렇게 해볼게요. 1대 1000을 좀 이렇게 웃기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방향을 걸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넓어져요. 여기도 넓어지는데 1000에서 좀 늘어난 게 효과가 크겠어? 1에서 늘어난 게 효과가 크겠어? 아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거지.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난 게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늘든 말든 전체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 1001이나 1000이나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이 폭이 더 좌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로 늘어난 거 티도 안 나. 1에서 1.001이 되는 거랑 1000에서 1001이 되는 거랑 근데 지금 숫자 제대로 한 거. 늘어나면은 여기가 이제 이펙티브하게 문제를 발생한다는 얘기. 여기는 늘어나면 별 차이가 안 나.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컨셉을 잡고 저기를 한번 가는 게 좀 편해. 자, 그래서 얘가 여기가 어디든 소스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그냥 왼쪽으로 보통 소스를 잡거든. 그리고 보통 처음에 이거 딸랑 설명할 때는 왼쪽을 그라운드 연결로 잡아요. 얘를 심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갖고 이렇게 돼요. 이게 BJT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꺾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모스펫에서는 여기 약간 좀 띄어가지고 하나 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산화물, 전기를 통하지 않는 산화물 옥사이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거는 엔모스고요. 자, 이렇게 된 게 엔모스거든. 근데 만약 엔타이키판에 피플 돼 있으면은 그거는 피모스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고 하면 되거든. 이거랑 반대고 여기 있는 거 보고 하면 돼. 이거는 N이니까 엔모스, 엔모스펫. 그래서 엔모스펫을 이렇게 하고 피모스펫은요 순간 여기일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줘. 알았지? 그리고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은 걸로 회로에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이걸 배웠는데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요거에서 걷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거에서 화살표는 뭐예요? 좀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건 여기 이제 캐리어들이 모여서 채널 형성하고 그런 건데 그거는 이거고 내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반도체 공항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전자회로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들이나 홀이나 전자들이 위로 가고 아래로 왼쪽으로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거든. 전류. 여기서 좀 더 설명할게. 전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전류 방향 어디야? 오른쪽에서 왼쪽이지. 오른쪽에서 지금 드레인에서 소스지. 그래서 얘는 화살표를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이게 전류의 방향을 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할 때 전위가 뭐고 전하가 뭐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회로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이렇게 돌아서 원자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할 때는 전자얘기 하다 보면 전자얘기 안 나와. 다 전류 얘기 나오지. 전류 전압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 이제 그걸 따져야 돼. 그리고 얘는 PMOS 같은 경우는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홀이 가거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이 이거다.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아주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보통 NPN 트랜지스터 가지고 쭉 설명하고 모스펫은 NMOS 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알겠죠? 이거는 지울까? 아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좀 찾아봐. 내가 동그라미가 여기인가? 여기인가? 아니 여긴 것 같아. 위인 거 아닌가? 지금 동그라미가 있어. 햇 모자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소스 쪽에다가 하여튼 여기 기준으로 보통 그라운드 여기를 드레인 해가지고요 VD하고 여기다가 또 전글령을 써 VG 합니다. 또 표기법에서 절대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VGS는 VG의 전값 빼기 VS거든. VDS는요 VG-VS고 만약에 VGD라는 게 있으면요 얘는 VG 값에서 VG 값 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0V 그라운드 잡아놓고 바디랑 같이 그라운드 잡아놓고 여기다가 내가 2V를 줬어. 여기다가 1V를 줬어. 그러면 VGS는 2 빼기 0은 2V, VDS는 1 빼기 0은 1V, VGD는 2 빼기 1은 2V.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BJT랑 다르게 모스펫에서는 실제 회로에서는 여기가 제로인 경우도 있고 제로인 그라운드 경우도 있고 그라운드 아니고 이쪽에 저항 달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쪽이 0V 아니지, 그렇지? 여기가 0V인 거지. 0V 아니면 몇 V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 전위값의 차이를 봐야 돼. 그런데 보통 이걸 설명할 때나 여기가 0V일 때는요, 그냥 VG 이렇게 써. 그냥 VD 이렇게 써. 그거는 그냥 다 뒤에 소스를 그라운드 시켜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 안 돼. BJT에서는 VBD, VCD 가지고 붙여줬거든. 모스펫에서는 안 돼. 꼭 그러지 않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게이트 전압인데 일단은 쭉 설명할 텐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 그러면 또는 뭐 N모 쓰면 뭐 이렇게 쓰고 또는 V 소문대로 쓰고 막 정말 달라. 근데 마자비 책에는 대문자를 썼어. 이렇게 쓰는데 요게 N모 쓰면요 이게 대개는 다 양수야. 0.5V, 2V 이렇게 나와. P모 쓰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다 음수야.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1.5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값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 이상으로 게이트 전압 숫자로 그냥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1.5V라고 해보세요. 내가 딱 스펙을 봤어. 시점하는데 VTH는 써있어 그냥 문턱 전압, 스레시홀드 볼티지. 이 문턱을 지나고 와야지 여기가 강의실이자. 문턱 안 지나오면은 강의실 아니잖아, 복도잖아. 이게 강의실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턱 전압보다 더 큰 게이트 전압이 가해져야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문턱 전압은 1.5V예요. 근데 내가 게이트 전압을 VGS라고 해볼까? NS VGS면 내가 만약에 1.4V에서 그거는 이제 회로적으로 봤을 때 뭔
1V, 0V, 0.1V나 아니 뭐 그래도 1.5V 가까워지 이런 거 아닌가요? 그 1.5 전에는 아면 안 해요. 맞지? 그래서 예로 게이트 전압이 어찌됐건 네가 뭐 값이 몇이건 엠모스에서 여기가 작으면 아예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안 하는 상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컷오프. 일단 동작 안 하는 거. 자, 동작 안 하는 게 관심 있어? 아니 동작 관심 없어. 그런 거 좀 안 나. 내가 봐도 안 나.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죠. 그냥 하나 더 하자면 만약에 P 몹스라고 해봐. 그럼 분석 전압이 마이너스 몇 볼트가 있잖아. 그러면 자 0볼트야. 나의 분석 전압이 마이너스 1.9볼트였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게이트 전압을 볼 때는 여기 N타입 반에 삐뿔로 된 데다가 여기 VG에다가 여기 0 해놓고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로 가죠. 그렇지?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 갈 때까지는요 그 트랜지스터는 그냥 컷오프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마이너스 1.9가 돼야지 그때부터 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대부분 다 이제 수업 그 영상을 다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 식기부 많이 나오죠. VGS VTH 또는 VG VTH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표현이 시에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OV 그래갖고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문턱전압 전까지는 아무리 안 일어나도 이제 문턱전압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채널에 뭔 일이 이제 영향을 미치려면요 문턱전압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1.5V보다는 커야 돼요. 얼만큼 크냐? 0.5만큼 크냐? 1만큼 크냐? 큰 걸로 인해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내가 게이트에다가 문턱전압 1.5V에다가 점점점 0.1, 0.2, 0.3 해가지고 게이트 전압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기존에 홀 캐리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P타입이니까 홀. 근데 내가 게이트에다 플러스를 걸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는 밀어내죠. 정말 이제 홀이 밀려나. 근데 홀이 밀려나면요 여기는 이제 캐리어가 없는 그런 층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한다죠. 여기 있지. 공핍층. 근데 공핍층인데 점점 하면요, 이 공핍층이 요만했다가 여기다 점점 커져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더 이상 공핍층이 커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핍층이 커지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됐어. 거기서 이제 내 게이트 전압을 더 가해주자. 그럼 나는 플러스를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2, 1.3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이건 반도체 원이 아니에요. 열적으로 그냥 생성된 전자랑 홀들이 있거든. 걔네들 중에서 전자가요 이 플러스에 끌려와. 전자들이 끌려와. 그래서 이 부분에요 전자들이 살살살살 모이기 시작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는 분명히 이 부분은 P타입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좀 하다 보니까 P타입에서 이제 캐리어들이 없어져. 공핍층이. 그러면요 P타입 반도체가요 공핍층이 되면요 그냥 한국말로 진성 반도체. 수업 시간에 했던 인트린직 세미컨덕터가 이 부분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다른 부분 아니야. 다른 부분은 그대로. 이 부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내가 거기다가 계속 게이트 전압 플러스 더 해주잖아. 그러면은 전자들이 모여.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N타입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용어로 인버전 레이어라고 합니다. 인버전이 한국말로 뭐예요? 반전이죠, 반전. N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어요. P타입이랑 N타입은 뭐 미국과 중국, 뭐 미국과 러시아처럼 완전 딴 강력은 강력인데 딴 이거야. 근데 아까는
여기가 러시아였었는데 게이트 전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반전이 돼버린 거야. 반전이 상황이 이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게이트 전압을 내가 1.6V, 1.7V가 없어. 전류가 전자가 움직이나요? 전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자는 뭐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채널이 형성됐다. 채널. 채널이 형성되는데 그렇다고 전류가 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는 전자들이 막 모여 있어. 근데 얘네들을요, 얘가 이제서야 게이트 전압을 0.1V, 0.2V, 0.3V, 5 이렇게 늘려줘야지요. 여기는 0V고 여기는 0.몇 V니까요. 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들이 움직이죠. 시간에 따라서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T죠. 그러면 드디어 얘가 전류가 흐른 거예요. 전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회로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쪽, 그러니까 드레인 쪽으로 그래서 소스 쪽으로 커런트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보통 실제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VDD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 우리가 회로 할 때는 이제까지 회로 이론을 공적으로 때는 어떤 뭐 전원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가 됐어. 근데 이 방법에서는 클로즈드 루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를 그라운드인데 잡고 이렇게 쭉 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그럼 쉽지. 여기는 0V고 여기는 뭐 전압 뭐 2V랑 3V 있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그러면 몇 V, 여기서 몇 V.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훨씬 용이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펴서 많이 봐요. 그냥 그렇게 다 본다고 봐. 그래서 위에다 해놓고 VDD, DD, 디바이스, 소자, 드라이빙, 소자 부동자를 여기다가 일정한 전압은 뭐 3V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저항을 연결하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DC 전압을 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그라운드 잡고 게이트는 그라운드에 비해서 이제 DC 몇 볼트, 뭐 2V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VGS 마이너스 VTH가 0.5V가 되는 거죠. 얘는 채널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 늘려주면 커런트를 여기 흐르는 커런트나 여기 흐르는 커런트나 여기를 기준으로 TVF의 커런트 요 똑같지? 직렬에서는 커런트랑 같은 값이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드디어 전류가 흐르네. 회피한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이트 전압을 조금씩 더 가해줘. 0.5V, 뭐 1V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여기 뭐라고 할까? 얘한 2.5V 나가 있다고 칠까? 오케이? 얘는 아까 VTH가 1.5라고 얘기했지? 2.5, 1.5 빼면은 1이죠. 어떻어요? VGS-VTH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로가 딱 나오면 일단 VGS 몇 볼트인지 얘는 몇 볼트인지 주어지겠지. VTH는 그리고 현재 VTS 여기에서 이거 밴거가 몇 볼트일지 여기에서 여기 동력 몇 볼트일지를 파악을 해야 돼. 파악. 그래야지. 그래서 이게 크다 아니면 이게 크다 같다 이런 것들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대개는 다 이런 영역이야. 이런 영역. 하나씩 설명할게. 그래서 얘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만약 한 1V까지 잡다고 쳐봐.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물어볼게. 한 20분 전에 했던 거 여기에서. 얘는 여기 뜯어보면요. PN 정션이에요. 맞지? 근데 P 쪽에 지금 그라운드. N쪽은 내가 플러스 0.1, 0.1, 0.4 플러스를 해줬어. 자 그럼 물어볼게.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N이 있는데 P가 0V고 N이 플러스예요. 그럼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N을 기준으로 P가 높아 낮아? 낮지. 낮으면 무슨 방향? 역방향. 그래서 우리가 동작하는 이 전압에 이게 P의 접합이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방향 바이어스가 점점점 세지는 걸 내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혹시 지금 좀 이 부분 좀 더 내가 떠들기 전에 물어보고 가는 게 낫겠다. 이해 안 된다. 빨리 말해. 맛있고 빨리 말해. 박진이, 느끼한 박진이. 이해돼? 야, 역방향 바이어스 걸린 거예요. 여기는 영물투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역방향 바이어스 걸렸어. 오케이? 역방향 바이어스 걸리면 아까 뭐라 했어요? 공필증이 늘어나. 근데 점점점 늘어나. 근데 헤비도핀된 쪽은 늘어나도 뭐 별 티가 안 나. 저는 원체 얇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거의 분율을 따지지 말고 길이 그 자체를 따지란 말이야. 단위 빼버리고 1이랑 1000이야. 1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랑 1000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랑 실제로 들어간 거 전체의 영향 미치는 이쪽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이 역방향인데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책에서 엉엉 보면은 이 부분이 무슨 점선으로 약간 막 이렇게 표시된 책들이 있어.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공필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레인 전압이 지금 커진다. 그 말이지. 이 공필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마이크로미터. 근데 공필증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내 기억에 이게 1마이크로까지 안 가거든. 1마이크로보다 적거든. 수백 나노, 100나노 막 이런 수준이야. 그냥 시계다 넣고 하면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10마이크로미터의 길이였는데 여기에서 어찌됐건 롱 채널이건 숏 채널이건 들어봤죠? 롱 채널이건 숏 채널이건 드레인 자극이 늘어나면 여기서 이제 공필증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 공필증이 커지고 있는데 10마이크로에서 0.1 마이크로가 늘어나는 거가 느끼는 거랑 1마이크로에서 0.1 마이크로가 늘어나는 거랑은 체감하는 게 다르겠죠. 공필증이 늘어남으로써 전체 채널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이 짧아질수록 이 공필증이 드레인 전압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이 공필증의 영향이 무시를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다?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채널 길이 변조 현상이 초채널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공필증이 이렇게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수식 빼고 그냥 이해를 싹 도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던 채널이 공필증이 늘어나면요 채널이요 이 부분이 좀 줄어들어요. 채널은 분명히 전자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죠. 그치? 요 끝에 말고 가득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공필증이 늘어나면 공필증이라는 건 뭐예요? 전화가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서요 공필증이 채널을 잠식해 가요. 잠시. 오케이? 잠식해 가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떼서 보면은 이렇게 됐던 게 공필증이 점점 커지면서요 채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고갈된 거지.
그러다가 공출이 더 커지면요 이게 짧아지고 이 부분이요 이제 채널 길이가 L이라고 그랬는데 L보다 더 작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되면 채널 길이 변조현상 그게 뭐냐면 채널 길이 변조현상이 더 그게 뭐 그냥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공표층이 생긴 역방향 발사가 걸려서 이제 공표층이 생겼다는데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으면요 거기는요 이 안에는요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까지 오다가요 여기까지 오면은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렸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오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여기가 그냥 쭉 빨려 들어가. 말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나무 판자대기에다가 공을 세워놨어. 그러면 딱 들고 있으면 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돌렸어. 그러면은 공이 부러져. 그게 드레인 전압을 본 거랑 비슷한 상황이야. 비유를 따지자. 드레인 전압을 보면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공이 판자대기 가다가 판자대기 끝에서는 딱 멈추고 더 굴러가지. 근데 멈춰야 되는데 쭉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진공 청소기를 쭉 대놓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오는 족족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고정적으로 여기에서 와서 무슨 열차처럼 촥촥촥촥 가는 건데 여기에서 쭉 빨려 들어가. 자, 두 가지 중요한 커브가 있습니다.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는데요. ID 또는 IDS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 전류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 드레인 커런트 vs 게이트 소스 전압에 따른 커브가 있고요. 드레인 커런트 vs VDS 이 두 가지 커브가 존재합니다. 뭐 100마디 말고 다 그냥 얘는 특성이 어떻다, 내가 전압 공부에 대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그냥 커브로 나타내면 되잖아. 그치? 근데 착하지 말아요. 이렇게 요걸 할 때는요 VDS가 드레인 볼티지 값을 0.5V, 6.0V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얘를 변화시켜가면서 거기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할 때는요 VGS 값을 고정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6.5V 밑에는 의미가 없겠지. VTH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V, 3V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드레인 전압을 바꾸면서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커브가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마이너스에서는 게이트처럼 마이너스로 하면 채널이 형성될 리가 없죠. 0.1, 0.1 하다가 2.5V가 돼야지 채널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요 VDS를 고정으로 했을까? 예를 들어서 0.5V 고정. 이해되겠죠? 여기에서 내가 0.5 0V, 0.5V를 해놓고 게이트 전압이 이제 쭉 늘어가면서 커런트가 어떻게 되나? 누적 전압 전에서는 채널 형성 안 되니까 커덕 그러다가 1.5V가 지나면 이제 거기서 커런트가 쭉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커브고요. 2번 커브는 이렇게 돼요. VDS 드레인 커런트 ID인데 얘는 내가 VGS를 예를 들어서 0.5V 해놓고 드레인 전압을 훅 넣어서 넣어야지. 그러면은 뭐라 했어요? 컷오프라고 했어요. 소리 안 들려. 이게 바닥에다 그냥 푹 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VGS를 그냥 뭐 2V라고 하지. 채널보다는 좀 큰 1.5보다 1.6 해도 돼. 1.6 해 나오는데
2V라고 해놓으면 이제 아까 상황에서 캐리어들이 채널에 막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VDS 빨리 걸려라 그러는 건데 VDS를 걸어. 그러면은 얘는 VDS를 내가 걸면 걸수록 얘는 전자들이 막 쭉쭉쭉쭉 신나가지고 이제 더 점점 기울어진 것처럼 아까 판자들에서 전자들이 막 가는데 얘가 아까 말했죠. 공피층이 커지다가 이제 이렇게 채널이 잠식되는 순간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핀치오프라고. 나는 학생 때 다른 과 가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데 나 있던 과 교수가 사업한다 그래갖고 수업을 되게 엉망으로 해서 그래갖고 듣기 싫더라고요. 다른 과 가서 반복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핀치오프라고 했는데 내 영어 실력으로 핀치오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핀치오프 처음 들었을 때. 핀치오프는요. 모르면 어떻게 해? 구글에 쓰면 나와. 맞아. 이거요? 이거 딱 찝어서 올리는 걸 손이나 아니면 뭐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딱 찝어서 올리는 걸 핀치오프라고 해요. 자, 내가 여기 만약에 어떤 이런 뭐랄까 마술사들이 쓰는 천이 있었다니까 여기 잡고 있었어. 여기 가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잖아. 근데 내가 이쪽을 밑에 잡아서 쓱 들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 거를 우리 핀치오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전자등 원리 채널이잖아. 채널이 있어야지 전류로 이제 뭐 흘러가고 흘러나와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증폭기로 써먹는 거잖아.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적을 때는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채널이 줄어드는 이쪽이 잠식되는 일이 안 벌어져. 벌어져도 별로 미는 거죠. 그런데 드레인 전압이 점점 커서 공피층이 커지면 채널을 잠식함으로써 채널이 이렇게 점점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핀치오프.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 없어. 그래서 교수도 그렇고 다 핀치오프라고 하는. 나는 뭐가 돼? 자, 그러면요.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핀치오프라고 했으면 뭔가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야. 그래서 이 관계식은요. 모스펫 증폭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이거가 같아지는 데 있지. 이 순간이 핀치오프야. 알았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2V 했지. 1.5지. 그러면 여기는 0.1, 0.2, 0.4, 0.4다 0.5 되는 순간이지 핀치오프가 벌어지고. 알겠지? 0.6은요? 핀치오프가 벌어지지. 0.7은요? 점점 커지네? 그러면 이제 채널 길이가 이펙티브하게 점점점 이게 점점 짧아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레인 전압을 VGS를 2V로 전시놓고 드레인 전압을 0.1, 0.0 하면요. 하면서 드레인 커런트를 측정해보면요. 0.1, 0.2, 0.4, 0.4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직선이야. 마치 이거는 IV 저항이지 저항같이. 그래서 이쭉 직선이 돼. 그런데 0.5V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했지. 0.5V가 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여기 늘려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오는 쪽 여기서 그냥 빨아들이거든. 그래서 커런트가 안 늘어나.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일어나. 사단이 일어나. 사태가 벌어져. 알겠죠? 자, 그래서 누가 그래요? 여기 몇이야? 물어보면은 나는 VGS-VT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커브가 지금 2V일 때 한 거니까 2 빼기 1.5는 0.5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내가 게이트 전압을 더 많이 걸 수도 있잖아요. 3V 걸어볼까? 3V 걸면은 여기 전자가 더 많이 모인다. 말 됩니까? 말 되지.
전자가 더 많이 보이고 P타입이었던 게요. 아까 N타입 됐잖아. 근데 더 N타입 되는 거야. 더. 이렇게 필요가 많아지면 전류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이게 여기서 여기다 보통 VGS는 2V 이렇게 써놔. 근데 VGS를 3V 넣었어. 오케이? 3V 걸고 이제 VD를 내가 0.0.0 하면은 커런트가 더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올려요. 더 많이 올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가다가 툭 이렇게 돼. 그럼 여기도 이제 핀치오프 점이 있겠네. 핀치오프. 얘는 몇 볼트예요? 3 빼기 1.5는 1.5. 좀 더 가야 되나? 이 정도 가야 되나? 너무 많이. 그냥 VGS를 뭐 지금 3V 했는데 2V와 3V 중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요런들 포인트 하고요. 요 부분이요. 전자광에서 트라이오드라고 해요. 트라이오드. 선형 영역 또는 요 부분은요. 딱 포화돼 있죠. 포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이상적으로. 이걸 우리가 포화 영역을. 그래서 용어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여기를 우리가 리니어 영역 또는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해요. 지금 거기에서 관심 없는 영역. 여기는 나중에 뭐 디지털 이런 데에서 온오프 스위치로 쓸 때 쓰는 용도고, 우리는 요 학기 동안 관심 가지지 말아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은 여기가 보스펫에서는 포화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BJT에서는 저기를 뭐라고 하죠? 저기를 활성 영역이라고 해요. 용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식을 보면은, 실은 내가 봤을 때는 수업 시간이니까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수식 유도하는 걸 이렇게 뭐 이거 적분해서 했던데, 2분의 1에 mu n에 c 옥스로 또는 c라고 쓰고요. w over l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vgs vth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식에 VGS라는 항이 있나요? 없죠. 그 말은 드레인 커런트는 VGS에 무관해요. VGS가 늘어나도 얘는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직선이라는 뭐라 직선이 아니라 평평한 선으로 나타나요. VGS를 내가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해줘도 상관없어. 드레인 커런트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연구해서 증폭기를 사용합니다. 증폭기에는 사실 나도 그 다음 거 이제 증폭기 아직 안 봤거든요. 그 수업 준비도 안 했는데, 증폭기에는 다 이제 입력단이 있고 출력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스 쪽을 입력단과 출력단이 서로 공유하는 커먼 소스. 뒤집어서 드레인 쪽을 공유하는 커먼 드레인, 아니면 게이트 쪽을 공유하는 뒤집어놓으면 이제 커먼 게이트 증폭기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제 설명할 때 쉬운 거는 제가 먼저 배운 거는 커먼 소스죠. 커먼 소스. 자, 그래서 여기는 VGS야. VGS ID 커브요. 근데 여기에서 쭉 되면요, 내가 이런 데서 어디 내가 동작을 시켜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좀 보살펴줘야 되죠. 그럼 아니죠. 이런데 1.5V보다 큰데 어디에서 해야지 얘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5V VGS 고정 플러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커런트 예를 들어서 뭐 10mA 이렇게 있네. 근데 그게 길이가 상당히 극적하거든. 그런데 얘가 얘네가 딱 VGS 2.5 또는 VGS 0.5로, 그러면 이제 소스가 0V면 게이트는 2.5, 드레인이 0.5로 고정시키는 거죠. 딱 하면 이제 전류가 쭉 흐르는 거예요. 컨스탄트 커런트가 쭉 흘러. 그래서 이제 이가 그때를 우리가 보통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그냥 거창하게 대신호 모델이라고 해요. 신호라고 하는 건
게이트 신호 들어간 거에 따라서 이제 전류 이제 저기서 신호 나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전류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항단을 이제 전압을 넣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갔는데 얘가 고정시켜놨어. 그럼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대신호 모듈이라고 그냥 혈액 소재에다가 모스펫에다가 바이어스를 준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호 모델 바이어스 주는 거 그냥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대신호 모델은 우리가 증폭기에서 그냥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호 모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그 이 포인트잖아.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 게이트 전압을 이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10mV, 15mV 이런 식으로 내가 인풋을 줘요. 인풋. 그러면은 2.5V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mV 이렇게 DC를 딱 고정시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신호가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입력단이에요. 입력단.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게 바로 지난번에 2.5를 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인 웨이브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내 좀 전에 말했던 뭐 10mV 뭐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하니까 이런 건데 실제 모델에서는요. 이걸 이제 가려놓고 입력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전압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크 말을 해서 진동만이 떨리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센서가 있어. 그럼 외부에서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전압 정신으로 바꿔서 이걸 이제 입력단에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이 돼요. 지금 말하는 게 그 입력이야.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있잖아. 이 출력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 출력 V라 그래야 돼. V는 V라 그래야지. 이 소스랑 여기서 이제 신호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정도가 이게 여기서 10mV 바뀌었다고 여기서 10mV가 10mA가 바뀌는 거 아니죠. 여기는 훨씬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바뀌기에는 Y축으로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실제 동작을 할 때는요 직류 하나 기본으로 깔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교류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출력이 교류 신호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라운드를 쓴 거는 변수가 여러 개인데 다른 다 고정시켜 놓고 게이트만 바꾸는 거죠.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압이 바뀌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겁나 중요한 거? 트? 이거 꼭 알아야 돼, 알지? 트랜스 컨덕턴스 GM 그래가지고 스몰 GM 쓰죠. 모스펫에서 트랜스 컨덕턴스는요 특히 증폭기에서는요 무슨 알기로 문제 풀 때 일단 이 얘가 어느 영역에서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 건지 게이트 드레인 전압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을 구하거나 뭐 이거저거 할 때 기본적으로 모르면은 아무도 못하는 게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트랜스 컨덕턴스는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져요. 나중에 수업할 때 트랜스 컨덕턴스 BJT 보기를 먼저 하는데 나중에 원래 이번 주 나오는 모스펫 보기 뭐 하면은 트랜스 컨덕턴스는 꼭 알아야 돼. 그 값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주는 뭐 그래프적인 의미는 바로 여기. 이거에 따른 이거지. 이거에 따른 그러면은 한마디로 요거네. 이거에 따른 이거니까 기울기네. 그런데 기울기는 V 이퀄 IR에서 I V면은 기울기는 R분의 L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는 저항 역수 그런 개념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원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트라이오드 여기 영역에서는요 COXWOL에 여기 밑에다 쓸게 VGS-VTH 곱하기 VDS 마이너스 2분의 1 VDS의 제곱 적었습니다. 화영역이랑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드레인 커런트식 다르죠. 그런데 보통은 그냥 좀 의문을 가지는 학생이면은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아, 여기서는 선형이라며 선형, 리니어. 근데 얘는 VDS 식을 보니까 그 1차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2차식이에요. 나 이게 학생 때 지금 이해 안 되고 되게 장난하는 중이에요. 2차식 그럼 저걸 뭐 직선으로 보라고 하면서 탁과에서 하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그게 보니까 이 값이 내가 아까 계속 한번 주저주저했죠. 0.5, 0.1, 0.2 이보다 작은 숫자예요. 이보다 작은 숫자인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가뜩이나 작은 게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0.1, 0.2, 0.5는 그냥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빼기 0.5인데 0.5는 없다 쳐도 제곱을 해버리는데 0.1 제곱하면 뭐야? 0.01 되지. 그래서 이 항에서 뭐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요. 그래서 2차식이 아니라 1차식 리니어. 그런데 얘도 만약에 그래도 난 0.1, 0.2 해야 돼. 0.4, 0.5V 대봐. 그러면 0.1일 때랑 좀 이게 달라지지. 0.5 제곱해봐. 0.25지. 0.1 제곱해봐. 0.01이지. 0.01일 때랑 0.25일 때는 뭔가 좀 그래도 나 무시하지만 모양이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정원을 피해자를 지어버리면 이 부분을 보면은 아이디어는 이건데 얘가 쭉 하다 보면은 뒤에 VDS 상이 커지면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오케이? 차이가 나. 그래서 하다가 빡빡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알겠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여기 내가 VDS-VTH 이거 딱 해가지고 핀치업 했는데 사실 따지면 딱 직각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요 영역 넘어가면 이제 포화 여기는 트라이오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자 내가 파란색 하나 넣었습니다. 게이트 자락을 내가 좀 늘려줘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늘려줘. 흰색보다 좀 줄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커먼 소스 형태로 해서 게이트 여기 전압을 살살살살 흘려주는 게 바꿔주면은 여기 커런트가 바뀐다고 했죠. 그거는 이 커브에서인데 이 커브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였던 게요. 내가 게이트 전압을 바꿔주면은 거기에 따른 커런트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지금? 이해돼? 그래서 이 과목이랑은 알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적으로 배우게 될 OLED를 구동할 때도 이제 트랜지스터 모스펫 형태의 모스펫은 아니거든. 모스펫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거든. 거기에서도 커런트가요 일정한 이 영역에다가 구동을 시켜놓고 커런트를 흘려주면서 그 옆에다가 직렬로 올게닉 라이트 앰플 라이트를 연결해요. 여기서 커런트가 흘러가잖아. 그러면 얘가 일정한 빛이 나와.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구동전압이 VG, VD가 좀 바뀌어도 VD가 바뀌어도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 값은 똑같은 거거든. 일정한 값의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OLED가 일정한 빛을 내고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줘버렸네. 그러니까 보이지? 대충 소스 드링크 이게 보이지? 채널 이렇게 있었던 거. 내가 물어볼게. 소스랑 그 바디 밑에 기판 있잖아. 거기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지. 거긴 뭐다 영영 몰지야. 자, 소스랑 드레인 전류 흘러 안 흘러? 거의 안 흘러. 왜냐면 거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어. 그 중요해. 왜 역방 바이어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거 안 되면 주관 있죠? 저기처럼 안 흘러. 그래야 되나? 자, 또 하나 볼게. 게이트랑 채널이랑 사이에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왜냐면 아이디어락에는 실리콘 옥사이드, 게이트 옥사이드가 산화물이 쭉 막고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여기 접지가 있어요. 여기가 소스 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게이트 쪽이라고 하면요. 전류가 안 흘리는 거를 이제 회로로 표현하려면은 개방 오픈되어 있는 걸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리질 않아요. 반면에 BJT에서는요, IB라고 하는 베이스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해 있어요. 그러나 도스펫에서는 연결하지 않아요. 자, 내가 대신호 모델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스몰 시그널, 아까 말 안 했구나. 스몰 시그널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트랜스 컨덕턴스 GM이라고 하는 거에 비례하는 만큼 VGS 소문자로 써있어. 소문자. 왜냐면 VGS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ID가 흘러요. V 이꼴 IR, I는 RV, I 이꼴 RV 형태죠. 자, 여기서는 분명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아주 작은 영향을 놓고 보면요, 여기는 그냥 VR 이꼴 IR 쓸 수 있는 선형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쓰라고 그냥 우리 트랜스 조금만 쓰는 거예요. V 이꼴 IR로 써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데 커런트 방향은 드레인에서 소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살표를 밑으로 커런트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드레인. 그리고 여기가 GM, VGS라고 수동자로 써야 돼요. VGS라고 하는 커런트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회로 이론의 에너지에서 봤던 내가 저기 여기랑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압이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커런트가 결정되는 다이아몬드도 있죠.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독립 전류원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뭐 커런트 소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또 이거는 종속 전압이죠. 종속 전류원이죠. 그런데 뭘로 컨트롤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이 동압으로 높여지는 커런트가 나오는 D는 커런트 컨트롤,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커런트 소스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하나 달아줘요. 그럼 거기 있는 거 전압을 읽으면 이제 전압 신호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뭐 그런 거는 안 했는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이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더 늘어나죠. 커런트가 그거는 아이디어라는 경우보다 커런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R 제로라고 하시나요? 제로거나 D라고 하는 그를 옆에다가 병렬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커런트가 여기서도 흐르고 여기서도 흘러서 커런트가 더 많이 흐르는 걸 우리가 이런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전류가 빵이니까 저항은 R은 I분의 V죠. 전류가 빵이니까 R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바라본 인풋 저항은
Ri라고 쓰고 얘는 무한대. 왜냐면 커런트가 빵이니까 이상식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약간 약식으로 좀 앞으로 나갈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BAT 증폭기나 이런 거 할 텐데 앞으로 다음 주 한 주는 비대면으로 하면 좀 그래? 다음 주도 이렇게 할까? 비대면 아니, 솔직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후라고 그래요. 비대면으로 한 50분짜리 영상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네. 영상 그렇게 해보자. 질문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하시고 늦게 온 사람 있으면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민된 필요하네요.